고구려 제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6강은 고구려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인물인 미천왕을 하겠습니다. 미천왕은 아버지가 돌고인데, 고추가 돌고인데 왕의 동생이죠. 그때 왕이 이제 봉상왕입니다. 봉상왕이 무지 포악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창조리가 이제 그때 권호자를 신성태수로 임명했다 그랬죠. 그 정도로 이제 창조리가 권호자를 되게 아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300년경에 이제 하도 하니까 이제 봉상왕을 폐위를 시켜야 되죠. 근데 이제 왕의 후손이 없는 거죠. 자, 돌고를 죽이니까 7살 된 그때 당시 이름이 을불인데, 을불은 이제 궁을 빠져나가야 되는 거죠. 궁을 빠져나가서 기록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 수실촌에 음모라는 사람 밑에서 흠파리를 했죠. 근데 이 사람이 고약해가지고 밤에 잠을 안 재우고 개구리가 울으면 개구리를 울지 말라고 돌 던지라면서 그게 하게 되고, 그리고 맨날 추운 겨울에도 나무하러 가라고. 그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죠. 왕실에서 잘 살았던 사람이.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로 가게 되냐면 동암록의 동촌을 갑니다. 동촌을 가서 거기서 소금장수를 하게 됩니다. 소금장수. 자, 그런데 지금은 고속도로가 쫙쫙 있으니까 소금장수를 하면 트럭 타고 가겠지만, 예전에는 도로가 없어요. 그러면 모든 길은 다 강배를 따라가나 배를 타고 다니게 됩니다. 특히 소금은 막대한 양이기 때문에 수레를 끌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로 해서 이렇게 항구에 들어가면 그 항구에 지객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 소금은 주로 그 바닷가 쪽에 있잖아요. 지금 이제 황해도에 있을 거예요. 황해도. 왜냐면 우리나라 황해도와 호남이 가장 대표적인 그러니까 요동염과 황해도, 이걸 고려염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백제염. 그러니까 요동염, 그다음에 고구려, 여기 고려염, 그다음에 여기, 그리고 하나가 산동염이에요. 근데 산동염은 염도가 낮아서 좋은 소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품이었어요. 하품. 그리고 요게 중품, 요동염이 중품, 그리고 백제염이 상품. 그래서 이 백제염을 가지고 나라를 세우는데 공을 세운 사람이 오다련이죠. 그래서 오다련의 딸이 왕건의 두 번째 부인이 되고, 그가 낳은 사람이 해종이 되죠. 바로 이제 소금은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을불은 소금장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금장수 을불이죠. 자, 이것이 을불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는 토대라고 보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엄청나게 고생을 했겠죠. 그러나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역사를 할 때는 한 줄의 그 역사를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야 돼요. 소금장수 을불은 왜 위대한 미천왕이 되었는가? 이렇게. 자, 그러면 소금이라는 것은 당시, 자, 지금은 이제 반도체에만 우리가 지금 먹고 살잖아요. 삼성이 반도체.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그것을 장치산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반도체, 그 다음에 조선, 철강, 자동차, 우주항공, 이걸 5대 장치산업이라고 해요. 고용도 가장 많고 생산량도 가장 높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여기 다 탭10나 탭5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가 장치산업 하면 뭐 소금이라든지 청동기술이라든지 철기 재련기술이라든지 인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장치산업이에요. 개인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이게 발달되면 국가가 발달했다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대의 발달은 군사력을 보면 안 돼요. 군사력은 한순간에 무너져요. 몽골이 아무리 위대할지라도 그대로 흔적도 없어요. 몽골 사람들은 지금 경제적으로 우리한테 종속돼서 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정도로. 그죠? 네. 그러니까 역사를 길게 보면 군사적 힘은 한순간이고요. 문화적 힘은 10배 크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한자가 우리 세계를 지배했던 문화적 지배 권력이었다면, 저는 이제 한글의 시대를 해봐요. 난 자부심이 있어요. 한글의 시대가 곧 올 거다. 네. 누구냐? BTS가 한글 하니까 전부 다 우리말 배우잖아요. 막 이렇게. 근데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자, 그러니까 한 시대는 한 시대의 문명의 흐름이 있는데, 그때 당시 국부의 최고 수준이 뭐냐 이거죠. 당연히 소금이죠.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수료. 이 세 개가 당시 국부의 최고 수준입니다. 왜? 제사나 잔치에 빠질 수 없는 게 수리요. 농기구를 만들고 군사목을 만들 때 철이요. 그리고 소금이고. 그래서 이것을 중국에서는 염철론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소금과 쇠를 전매를 했죠. 국가에서. 아무도 못 만들게. 이렇게. 그래서 지금도 전매 사업이 2개가 있죠. 우리나라. 담배하고 홍삼유, 인삼공사. 2개 전매잖아요.
그래서 담배로 버린 건강 홍삼으로 회복하다. 인상은 풀렸어요. 인상 풀렸어 이제.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정도로 국부의 최고 수준이었던 거죠. 특히 소금은 국제적인 무역이었죠. 저 북쪽, 그러니까 지금의 요동이나 저쪽 몽골 쪽에 있는 소수민족에게서는 철과 소금은 고구려의 국부의 원천이죠. 그 철의 원산지가 안산이에요. 안산. 여기 안산 말고요. 안산. 그 안산이 안시성으로 보는 거예요. 안시성으로. 고구려는 그렇게 지금도 중국 철의 상당 부분이 안산입니다. 안산 어디냐면 심양 있죠. 심양. 네? 바로 그 밑에 있습니다. 안산. 자, 안시성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고구려는 이렇게 철의 생산과 소금의 생산으로 부를 획득했는데, 자, 황해도에서 만약에 이게 소금이 생산됐다면, 여기가 강화도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배를 타고 어떻게? 이렇게 하면 강변이 있는 청천강이나 대동강이나 압록강 쪽에 있는데 왜 을불이 소금 장소에서 압록천에 갔었잖아요. 그러면 금방 이해가 되죠. 왜 압록천일까? 배를 타면 대동강이 있는, 그러니까 재령강이 있는 여기, 그죠? 지금 그 저기 우리말하면 여기 저 예성강이 있는데 예, 여기 병난도, 그다음에 대동강 있는 남포, 그죠? 청천강, 압록강, 이 지역 또는 요동의 뭐 비사성 이런 식으로 주요 거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거점에 딱 배가 오면 소금이 내려지면 지게를 든 사람들이 다시 와서 여기서 어떻게 전국 각지로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지역에 이제 유력한 사람들 가면 이제 바보 멍충이는 맨날 소금 사시오 소금 사시하고 1년 돌아다니면서 소금 한 가마를 팔고 이제 미천 을불은 머리가 좋으니까 혹시 여기에 나이가 드시고 부유한데 이제 곧 회가변을 하실 분이 있나요? 그러면 저 건너편에 부유한 집인데 거기 곧 회가변하고요. 거기 관연한 딸이 있는데 곧 시집을 간대요. 하면 이제 가서 내가 소금 세 가마를 같이 깎아줄 테니까 하시오. 이런 사람은 머리가 좋은 거죠. 정보를 알고 미리미리 걸 파는 사람. 그리고 바보 멍충이는 소금 지고 소금 파시오 소금 파시오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거죠. 가난한 사람이 무슨 놈의 소금을 사겠어요. 거의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을불은 그걸 다니면서 어떻게 하냐. 국보에 대한 개념을 찾아했다는 거죠. 고구려가 성장하려면 무엇을 국보의 원천으로 하는지를 이해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산천지리를 전부 꿰뚫었다는 거죠. 위대한 왕이 되려면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산천지리 지형을 완벽하게 깨우쳐야 되잖아요. 이거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가 걷기나 답사를 많이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지역에 대한 것을 공부를 해야만 지역에 대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저는 조선시대 때 현감이 가면 마땅히 주는 책이 있잖아요. 여지승남이잖아요. 그래서 여지승남. 그래서 여지승남에 보면 그 지역의 인물, 고적, 뭐 물산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역사 이런 것들, 연역 이런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있죠. 네? 네. 정보죠. 정보 파악이죠. 주변에 무슨 사건인지 알아요. 그래서 야 거기는 곧 전쟁이 날 것 같아. 그러면 외상값 깔면 안 돼. 토끼해야 돼요. 토끼해야 돼. 외상값 빨리 회수하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분상이 돼야죠. 분상하시죠.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한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해야 되겠죠. 이걸 분상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무슨 전쟁을 갔다 그러면 그냥 미리 물자를 확보한 후에 어마어마한 불을 쌓는 거죠. 그래서 선비족 간에 무슨 전쟁이 터졌다면 고구려는 미리 이쪽 선비족에다 팔고 너희들만 팔을 거야. 그리고 이쪽 가서는 쇠를 팔고 너희들만 팔을 거야. 이게 바로 전략이죠. 둘이 싸워야만 고구려는 이기니까. 이걸 분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보에 파악한 거죠. 왜? 그때 당시로서는 오로지 발품으로만 정보를 획득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미천왕의 소금 장사 하나를 통해서 이렇게 유출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이냐? 아니에요. 유추예요, 유추. 그냥 소금 장사 했다고 돼 있지. 근데 위대한 왕이 됐잖아요. 그러면 소금 장수와 위대한 왕의 상관관계는 추리예요. 우리가 스토리텔링 하는 겁니다. 이렇게. 왜? 규정도 못해요. 그렇죠. 편족도 못해. 긍정도 못해. 그러면 역사는 그래서 해석의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꼭 뭔가 그 근거가 있으면 한 사람들은요, 미천왕은 소금 장수했다가 훌륭한 왕이 되었어요. 끝. 중간 단계가 없는 거죠. 그때 스토리텔링, 창의력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정부에 밟고, 지리정부에 밟고, 뭐도 밟고, 이런 거겠죠. 자, 정보 파악이 되겠죠. 자, 네, 그리고 이제 이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교통로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국가를 정비하려면 예를 들어서 야 그 저기 사과가 잘 팔려? 온 나라를 전부 다 사과밭을 다 만들어 봐요. 농민들 다 망하죠? 저희가 70년대 많이 해봤어요. 농촌진흥청에서 뭔 대면 이거 하라면 동네 사람들이 다 해가지고요. 장날 되면 여기도 복숭아 저기도 복숭아 결국에는 팔 데가 없어가지고 돼지밥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번에 또 밤나물 주는데 유실수라 그래서 세상에 여기 산에도 밤나물 저기도 밤나물 저기도 밤 이게 뭐겠어요? 다 따로따로 여기는 뭐가 좋고 여기는 뭐가 좋고 이것을 다 하는 게 사실은 통치자 할 일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 교통이라는 것은 지역별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민심이죠. 민심을 파악한 거죠. 궁궐에 있으면 나는 고기밥을 먹는데 왜 백성들은 쌀밥을 못 먹냐고. 쌀밥이 없으면 닭고기를 먹으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고통을 받아야만 아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어떤 국회의원께서 이랬잖아요. 내가 이제 지하철 탈렸더니 부인이 가르쳐줬다고. 그건 창피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오죽하면 지하철 안 타봤겠어요.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 되겠어요? 지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을 찾아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현장성이죠. 자, 그런데 미천왕이 왕이 될 때 미천왕에게는 아주 좋은 국제 정세가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사마의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차마 조조가 나를 발탁했는데 내가 어떻게 조조의 나라를 엎어버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안 해. 근데 아들도 같이 출전했기 때문에 아들도 아버지하고 저하고 조조의 은혜를 입었는데 근데 손자는 달라요. 사마소는 뭐예요? 그건 아버지 일이고 할아버지 일인데 나 무슨 관계냐. 그래서 나라를 엎어버리고 서진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사람은 이제 무력인 양씨와 결합을 했다 그랬죠. 그런데 자기 아들한테는 문관 출신인 가씨를 그래서 가태우를 줬어요. 그런데 가태우는 철수무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쓴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개의 난이라는 겁니다. 팔왕의 난. 그러니까 290년부터 306년이니까 무려 16년에 걸친 내란이 일어난 겁니다. 이걸로 진나라가 쫄망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서쪽에서 바로 흉노족인 유연이 영가의 난을 일으켜버립니다. 영가는 연호예요. 307년부터 312년 연호. 자, 그러면서 이 유연은 304년에 나라를 세우고 진나라를 쳐들어갑니다. 진나라를 쳐들어 어떻게 됐느냐? 진나라의 왕을 잡아와가지고요 요리사를 시킵니다. 그리고 말을 안 듣는다고요. 이거 쉬운 말로 하면 이제 그 음식에 파리가 들어갔다고 목을 잘라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제 새로 왕이 되니까 또 쳐들어가서 그 왕을 황제를 잡아가지고 마국간 하는데요. 얘가 너무 힘드니까 팍 엎어졌어요. 그랬더니 목을 베버렸어요. 가장 치욕적인 거죠. 두 명의 황제가 치욕적으로 요리사와 마부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8번째 왕이었던 사마예가 그때 난리를 펴서 도망갔어요. 동쪽으로. 그래서 오늘날 양자강을 넘어서 거기다가 세운 나라 이름이 동진입니다. 동진. 이렇게 쓰죠. 이 동진은 나중에 고구려하고도 연합을 하고 백제하고도 연합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자, 근데 이 동진은 나중에 이제 남군이었던 유유가 이 동진을 엎어버리고 송을 세운다 그랬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자기가 바로 유비의 후손이다 해서. 자, 근데 이 동진은 316년부터 420년간 그래도 오래 갔습니다. 한 100년 정도 갔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양장은 남쪽으로 내려가서 북쪽으로 갈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동진 땅에서 자라난 세력들은 자기 할아버지의 땅이 다 북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군사적 힘을 가지고 북쪽으로 가자는 거죠. 그래서 북벌을 시도하는 거다. 북벌. 그때 그 북벌을 시도했던 영웅 중에 하나가 유유예요. 그 유유는 농담으로 적포를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황제가 됐다는. 마지막에 질 것 같았는데 역전이 일어났죠. 뭐가 나왔어요? 노가 나와가지고요. 그러니까 노가 난 거죠. 그래서 황제가 되는 적포와 관련 있는 황제예요. 유유가. 그래서 유유가 송을 세우는데, 자, 진나라는 그래서 허약해집니다. 이렇게 두 명의 황제가 비참하게 죽을 정도로 힘이 약해. 그러면서 그 유연의 그 사람이 그쪽에다가 나라를 세워요. 그래서 그 땅이 조나라 땅이었기 때문에 옛날에 그래서 조라고 불렀는데 나중에 조가 또 생겨요. 그래서 앞에는 전조,
뒤에는 후조. 그죠? 그리고 그 뒤로서 거기가 또 진나라 땅하고 같으니까. 그다음에 왜 진나라가 들으니까 전진. 그다음에 진나라가 망언을 다시 들으니까 후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조, 후조, 전진, 후진. 이렇게 되고, 네, 동방에서는 바로 연나라가 등장합니다. 모용씨들이, 선비족들. 그래서 그들이 연을 세워요. 네, 연이 한번 망했다가 다시 들어거든요. 그걸 이제 후연이라고 해요. 전년, 후연. 그 다음에 그 세력 가운데 남쪽으로 가 세운 사람이 남연, 서쪽으로 가 세운 사람이 서연, 북쪽으로 가 세운 사람이 북연. 그래서 5개의 연을 세우게 됩니다. 선비족들이. 자, 이게 5호 16국 시대예요. 무려. 그래서 이게 무지 쉬워요. 외우기가. 어떻게 하냐면요. 일성, 이조, 삼진, 사연, 오량, 그다음에 일하 이렇게. 저야 뭐 중국 사람 하니까. 유연이 세운 게 성한이에요. 근데 나중에 나라 이름을 조로 바꿔요. 그래서 전조, 후조. 그다음에 진은 전진, 후진, 그다음에 서진. 서쪽으로 간 서진. 그러니까 삼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다음에 연은 전년, 후연, 남연, 북연. 맞죠? 남연, 북연. 자, 그다음에 오량은 오늘 실크로드에 있는 전량, 후량, 서량, 북량, 남량. 이렇게 오량. 그리고 마지막에 하. 이렇게. 그래서 1, 2, 3, 4, 5만 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더하니까 이게 6이죠. 네. 그래서 1, 2, 3, 4, 5, 6으로 외웠어요. 우리는 항상. 근데 이거 뭐 시험에도 안 나오고요. 이거 다 외운다 해서 유식한 것도 아니니까 대략 이걸 5, 16국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439년까지 이 5, 16국 시대를 통일한 사람들이 바로 탁발씨입니다. 그래서 이 탁발영미라는 사람이 탁발선비족의 영웅인데, 탁발선비는 왜 탁발이냐면 머리를 여기를 다 깎아요. 근데 가운데만 사발 모양으로 안 깎고 이렇게 사발. 그래서 마치 탁발 있죠, 탁발. 우리 탁배기 하죠. 그래서 탁발족입니다. 그 다음에 모용씨들은요 머리를 여기서 다 깎는데 여기만 안 깎고 이렇게. 네, 되게 재밌죠. 네, 이런 식으로. 또 우리는 전부 머리를 여기까지 다 밀어요. 여기까지 다 밀어. 그리고 여기만 저기 그 탁발기는 요걸 다 머리를 깎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갖다 마치 초원처럼 이렇게 만들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를 길게 해가지고 상투 들고. 그래서 혹시 이게 농담입니다. 고조선 때 민족을 표시하던, 그러니까 고조선 때 무슨 저기 무천 대회 오면 각 그 표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머리카락으로 표시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만주족들은 다 밀고 여기만 모아가지고 뒤에 밀죠. 병반. 네, 그러니까 요 뒤만 이렇게 해서 모으고, 어떤 데는 여기만 모으고, 네? 어떤 데는 여기만 깎아서 놓고, 우리처럼 이렇게 길게 가지고 묶고. 이게 다 그 민족마다 특징이 아닐까. 하여튼 이건 연구를 해야 돼요. 중국에서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두 발의 모양이 민족의 성격이나 특징을 규정짓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탁발족들이 쭉 오다가 탁발규 때 드디어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전진하고 그다음에 고국원왕. 왜냐면 앞으로 이제 광개토대왕 장수왕이 다음 주니까 우리가 이제 7강, 8강, 9강이 이제 고국원왕, 소수림왕, 광개토대왕 장수왕, 그다음에 거기에 딸려 있는 영웅들. 그 영웅들을 독립하려다가 지금 몇 개는 앞으로 지금 해놓은 겁니다. 창졸이나 고노자 같은 사람들은. 그래서 고노자 같으면 2개의 고사성어가 있다. 삼양불수, 승습부전, 또는 금문, 철권. 이건 고노자를 얘기한 거다. 그리고 고자밀지명에 의하면 그 이름은 고밀이었다. 고밀. 그리고 30대에 걸쳐서 왕후장상의 대가 끊이지 않았다. 그래서 30대를 곱하기 3을 하니까 30대를 하니까 900년이 됐다. 그래서 고구려 역사 900년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미천왕은 이렇게 그래서 331년 이렇게 있는데, 이때 저쪽 그 중국의 동쪽에서 동수란 사람이 망명을 해요. 동수란 사람이 망명을 해. 자, 그래서 이 동수의 무덤이 오늘 황해도 안악에 있는 거예요. 황해도 안악. 그게 안악 3호군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안악 3호군을 딱 가면, 안악 3호군은 왜 중요하냐면 2,000명이 넘는 행렬도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행렬도죠. 그런데 그 행렬도에 딱 앉아있는 분은 이렇게 백락관에서 고구려 왕이 쓰는 모자를 쓰고 있는데, 동수는 그 무덤 그 입구에 이렇게 서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는 그걸 동수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 이제 학자들이나 북한 학교들은 아니다, 미천왕의 능이다, 고구마왕의 능이다 지금 바꾸는 거죠. 어떻게 문 앞에 있는 동수, 거기다 써있어 동수라고. 그 사람이 어떻게 무덤의 주인이 되겠어요? 이 사람은
망명했기 때문에 고구려의 왕을 지금 호위하는 거죠.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역사를 전부 다 그 이유는 하나 뭐냐면 고구려는 그걸 지을 수 있는 문화적 역량이 안 됐다는 걸 전제로 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자, 이게 이제 바로 미천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천왕이 331년 동안에 토대를 마련했는데 문제는 그 모용회가 선비족의 나라를 세웠지만 고구려 와서 깨졌잖아요. 고려자한테. 그리고 저 중국에서는 위나라가 있으니까 못 들어간 거예요. 못 들어가니까 이들의 역사는 다시 30년, 40년 뒤가 와야 돼요. 그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모용왕이 출현한 거죠. 고구려로서는 모용왕의 출현과 남쪽의 근초고왕의 출현은 고구려의 가장 큰 위기였죠. 그건 선비족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모용왕이고요. 뭐 사실 모용왕보다 더 유명한 사람은 그의 형인 모용한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모용왕을 기억하냐? 이 사람이 왕을 칭했거든 처음으로. 형들은 왕을 취하지 못했지 감히. 형이나 아버지들은. 이 사람은 처음으로 왕을 취해서 그래서 연왕이 되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전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구려를 쳐들어오잖아요. 또 하나가 여기가 북연이 있습니다. 북연. 그러니까 우리가 고국 원왕을 전후해서 모용황과 북연이란 두 사람은 무지 중요한 역사적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걸 이해하면 왜 우리 소수리망 때 왜 불교가 들어와 있는지, 왜 그때 당시 이쪽 연과 선비족의 연과 저쪽에 있던 전지는 중원에 주도권을 놓고 치열하게 싸웠거든요. 그리고 남쪽으로 들어간 동지는 북쪽과 관계없이 자기들 세계만 구축했거든요. 밑으로 올라갈 생각을 안 하고. 왜? 남쪽을 개척하니까 너무나 살기 좋고 가만히 앉아도 좋거든요. 그래서 그때 쓰는 게 뭐냐? 육조 문화라 해서 선비들이 앉아가지고 시쓰고 하던 문화. 그죠? 막 문장을 아름답게 쓰는 게 무슨 유행처럼 생기고 별자체라고 하는 거. 이것이 유행하고 북쪽은 이른바 5호, 5민족들이라고 하죠. 흉노족, 선비족, 강족, 갈족, 저족. 그래서 5민족이 중국의 북부를 장악하고 한 몇 년? 304년부터 439년에서 589년까지만 따지면 무려 200년 이상을 북중국을 지배하는 시대가 오는 거죠. 이 기간에 바로 미천왕이 고구려의 중흥을 닦은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고국 원왕과 소수리망, 광개토대왕 장수왕 해서 7, 8, 9강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 6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